명심하라. 하늘은 마음이 착한 사람보다 행동이 착한 사람에게 좋은 운명을 밀어준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얼마 전 영상에서 얼굴과 사람의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얼굴이 아니라 운, 그리고 운명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 작가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49년생인데요. 저자는 10대 이후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운이 안 좋아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데요, 저자가 60세가 딱 되던 해에 바뀐 거죠. 사실 정확히는 저자가 인생을 바꾼 건데요. 그 전까지 40년 동안의 인생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별짓을 다 했다고 해요. 저자는 도가 철학을 비롯해서 주역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요, 소위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만드는 건 관상, 타이밍, 인맥 다 좋은데 결국 하루가 만드는 거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정말 완벽하게, 네,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너무나 와닿으실 거예요. 운이 참 지지리도 없었던, 그래서 정말 불행했던 남자가 70년 넘게 인생을 살며 배운 것, 기어이 자기 인생을 바꾼 힘, 그 인사이트를 저자의 말로 풀어갑니다. 운명은 정말이지 복잡한 실타래이자 거대한 모자이크다. 들어가기에 앞서 겉으로 나타나는 당신의 얼굴 생김새, 즉 관상 자체가 운명의 진짜 원인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얼굴이라는 징후는 단지 쌓아온 운명의 단서일 뿐이다. 단서는 정보일 수는 있으나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운명이 주어진 이유는 뭘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운명의 원인을 알아야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운명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문제도 아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억울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운명은 나 자신 때문에 발생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그것조차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 깨달아야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운명마저도 전적으로 나에게 그 원인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우주 대자연의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사건은 없다. 세상은 공평하다. 운명이란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운명의 책임이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정말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하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앞날이 무섭다는 단편적인 뜻이 아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인생에 임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기 운명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행위다. 그러므로 공연히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줄 안다면 나쁜 그 운명은 반드시 사라진다. 운명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다. 운명은 공정하다. 정신과 태도가 고귀한 사람은 운명도 고귀한 법이다. 반대로 마음이 천한 사람은 운명도 천하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다. A는 좋은 운명의 징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교양 있고 심성이 곱고 외모까지 수려했다. 누가 봐도 점잖고 예의 바르며 귀한 모습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당연히 좋은 운명이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A에겐 5년 이상 좋은 일이 전혀 없었다.
자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되려면 언제든지 잘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은 수시로 이탈하고 사기까지 당해서 사업은 날로 기울어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면모로 보아 얼마든지 잘 될 사람인데 A에 대해 다시 관찰하여 깊게 살펴봤다. 그러던 중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A는 언제나 고요하게 산책하고 일찍 일어나고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 이사를 하는 등 운명에 좋다는 일을 이것저것 다 했으나 그의 모든 행동엔 이상하게 생동감이 없었다. 그는 여느 자기계발 서적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하루의 좋은 습관을 전부 다 따라하며 운명이 아주 좋다고 믿으며 이래나 저래나 좋은 운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 무언가 새로워지는 것이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기차 레일 위를 달리듯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그저 앉아서 운명을 기다렸다. 그렇다. 그는 운명에 있어서는 너무나 태만한 사람이었다. 사업을 위해 각오를 다지며 힘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여행 한번 하지 않았다. 온화했으나 기력이 없었고 남에게 위로받을 생각만 했다. 그는 능동적으로 그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았고 용기는 일절 없었다. 무엇보다 남에게 베풀지 않고 언제나 신세만 졌다. 그냥저냥 자신은 좋은 운명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매일 운명에 대한 생각만 한 것이다. A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좋은 운명이 오게 만들지 못했다. 왜? 생동감이 전혀 없고 새로움이 전혀 없는 그의 하루가 좋은 운명을 틔울 확률을 만들어주질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운명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가? 모든 것은 가능성 안에 존재한다. 가능성이라는 근거가 계속 휘몰아칠수록 당신이 가진 좋은 운명의 발현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이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면 머지않아 빗방울이 쏟아지듯 운명이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빨리 일어난다. 운명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 굳이 운명을 기다릴 것도 없다. 아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역동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착하기만 하고 그저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이들에게선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안전을 추구하느라 혁신이 없는 삶은 운명이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도 운명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기에 인간은 먼 옛날부터 수많은 분야에서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가? 사실 운명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과거와 지금을 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운명이 들어올 분명한 자격과 근거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운명이란 단지 오늘 하루라는 자격과 근거로 말미암아 먼 곳에 예정된 사건들일 뿐이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살면 된다고? 이 또한 맞지 않는 생각이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 그들에게서 운명이 나아지길 기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좋은 운명을 위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열심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란다. 대신에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운명이 좋아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내가 만난 B는 사업에 실패해 5억 원의 빚을 졌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바닥난 신용 탓에 좋은 일자리는 꿈도 못 꿨으며 겨우 들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월급 200만 원짜리 일이었다. 이 정도 월급으로는 수십 년을 갚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 뿐더러 기존에 영위하던 생활 수준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별 수 있나.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빠져나와 마음의 평정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 일을 시작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쯤 또다시 하나 더 최선을 다해 1년간 갖가지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문득
새로운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새로운 운이 도래한 것이었다. 행운이란 현재의 불운을 묵묵히 통과할 때 발생하는 법이다. 비는 후회와 분노로 고통스러워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기보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냥 묵묵히 해왔다. 운명이란 이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다만 현재의 나쁜 그 운명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 운명이 지속될 뿐이다. 비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비록 그 일이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상징적인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운명을 끌어들이는 징조가 되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도 좋다. 새로운 일을 통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놓아주어야 한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소나기가 올 때는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마냥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다. 기다림이란 마음이 더 이상 나쁜 운명에 동요하지 않게 자신을 잘 붙들고 있음과 동시에 몸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다.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던 나쁜 운명을 탁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사실 언제 다시 비가 올지는 모른다. 운명은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진짜로 그래 보면 꿈에서 깨어나듯 어느덧 나쁜 운명이 사라진다. 주역을 오래 공부한 나로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우주 천지의 사물은 운명을 자기 책임이라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쁜 운명이 계속 깃드는 걸 오래 끌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명심하라. 하늘은 마음이 착한 사람보다 행동이 착한 사람에게 좋은 운명을 밀어준다. 착하고 성실한 마음이란 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주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역동적인 인생만이 뜻있는 일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인생은 강렬한 인생이다. 설렁설렁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힘있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운명의 강도가 세질수록, 즉 갑자기 별의별 일이 한 번에 몰려오는 상황이 다가오면 인생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알면 된다. 하늘은 오로지 스스로 돕는 강한 자만 선별해 돕는다. 언제나 크게 생각하라.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개미처럼 사는 사람은 개미의 운이 들어오고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은 독수리의 운이 들어온다. 내 경우는 40년간 아군이 계속되기도 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여러 번 크게 배신당했고 욕심이 앞서 지나치게 서두르다 실패한 일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강한 의지다. 어떤 최악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큰 사건은 대부분 수명이 짧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부단히 해내다 보면 소나기는 대개 지나간다. 진짜 문제는 실로 오래가는 나쁜 운명을 마주했을 때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희망 없는 세월을 40년이나 겪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운명 대응이다. 나는 60세를 지나고 나서야 반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40년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말이다. 남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는가? 한눈 팔며 건성으로 듣고 공감하지도 않은 적이 수만 번이다. 남에게 화를 내고 속으로 미워했나? 많다 못해 그런 날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말로 쓸만한 행동을 많이 했는가? 나 자신의 부끄럽지 않게 미치도록 살아봤나? 글쎄, 나는 그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소위 길들여지지 않은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그저 그런 하루를 흩뿌리며 살아왔다. 프랑스 속담에 당신 그림자의 목이 삐뚤어져 있는 것은 당신 목이 삐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운명이란 다름 아닌 지난 내 세월에 녹아든 행동, 태도의 반영, 그뿐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사물의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원인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다원인 결과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인류가 현상에 대해 한 가지 원인만을 찾아내는 습관이 있었다. 이는 영화를 볼 때 주연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영화는 조연들과 함께 만들어진다. 운명도 이와 같다. 여러 원인이 산처럼 많다. 그러므로 당신이 보게 될 운명은 산처럼 쌓인 갖가지 원인이 오랜 세월 누적된 결과다. 그러니 한두 가지 원인, 한두 번의 실수로 그렇게 낙담해서 되겠는가? 아무튼 내 운명의 결과는 마치 쓰레기 더미와 같았다. 누군가는 꽃으로 산을 쌓았다면 나는 쓰레기로 40년의 인생을 쌓은 것이다. 이것을 다 치워야 운명이 개선될 터였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는 일임에 분명했다. 그렇게 나 역시 나의 반성과 실천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선 끊임없이 잘못을 찾아냈고 행동을 고쳤다. 무엇을? 모든 것이었다. 걷는 방법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남과 대화할 때 태도,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가짐,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 배우고자 하는 걸 5분이라도 하는 것, 한도 끝도 없이 많았다. 이런 짓을 하면 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뭘 하기 전에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보라. 그러면 무조건 된다. 차츰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렇게나 막 살아도 운이 좋아질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라. 운을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을 좋게 하는 짓을 찾아서 하는 것뿐이고, 누구나 운명을 좋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런 것을 다 고쳐내어 실천하려니 매일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다. 익숙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 생각하고 고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엔 반드시 추가할 것이 있었다. 새로움. 안 해본 짓을 해야 했다. 자기 자신이 과거와 같거나 비슷하면 안 된다. 어제 없었던 행동이 오늘 새로 생겨야 한다. 그리고 나는 주위에 공언했다. 두고 보세요. 내 운명 내가 고쳐볼게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 큼직한 행운이 드디어 내 인생에도 출현했다. 단 마찬가지로 재난도 있었다.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행운이 모든 불행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운은 행운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오는 법이다. 가령 A라는 사건은 좋은 운명을 예고하고 B라는 사건은 나쁜 운명을 예고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서로 더하고 빼는 계산을 한 후 남는 것이 운명으로 나타날까? 그렇지 않다. 운명의 징후들은 저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전개된다.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운명은 원래 여러 다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각각 나타난다. 즉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 요즘 들어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하자. 그런데 건강은 좋은 것 같고 수입도 좋다. 그런 와중에 자식은 속을 썩인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일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운명은 실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다발이다. 어떤 실은 끊어져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실은 새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라도 100% 나쁜 것은 없다. 잠시 나쁜 운이 온다 해도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을 다양한 운명 중 하나로 여겨야지. 그 나쁜 한 가닥을 보고 내 인생은 최악이라며 구태여 실 한 가닥을 이만큼 부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인생은 복잡한 실타래이자 커다란 모자이크라고 해. 전체적인 그림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무튼 운명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닥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실의 가닥 수를 늘린다는 뜻이다. 이는 없던 운을 새로 만드는 것에 가깝다. 즉 운의 개선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운이 다양하면, 즉 실이 많으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다. 어떤 국가가 넓은 영토를 가진 것과 비슷하다. 운의 영토를 넓혀라. 이것을 넓히는 것이 운의 개선이다. 실의 가닥수가 많고 다양해서 인생 전체가 풍부하다면 그중 하나가 무너져도 운명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가진 것이 100개면 그중 하나가 잘못되어도 위험하지 않다. 운명이 너무 단순해서 그 한 가닥만 보고 살면 그 한 가닥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관상이 좋은 것, 이것은 필요 조건이다. 좋은 운명이 실현되려면 오로지 실천이라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운명은 언제 찾아오는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운명이란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보수하는 것보다 아예 전체 가닥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이 한 가닥뿐이라면 끊어지기 쉽지만 여러 가닥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튼튼해진다. 우리는 이미 있는 것들을 부단히 하는 한편 새로운 운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 주어진 대로 살지 마라. 시간은 미래를 향해 끝없이 흘러간다. 오늘에 이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다시 내일이 온다. 그러다 마침내 인생의 종말에 이른다. 우리는 주어진 세월을 매일 소모하며 살아간다. 좋든 싫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소모하며 살고 그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 끝이다. 자, 여기서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새로운 운명이 들어와야 한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면 인생은 계산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큰 돈을 번다는 건 그냥 열심히 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다. 큰 운을 잡아야 한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그 외에는 운을 크게 일으키는데 써야 한다. 운을 찾고 운을 잡고 운을 벌어야 한다. 생동감 있게 나서야 한다. 좋은 운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끌어모아서 굉장한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이다. 현재 가난하고 약한가? 그 운명조차도 만들어서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착하고 열심히만 사는 건 안 된다. 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운명이라는 장작은 있으나 그것에 불을 지피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기다릴 뿐 손을 뻗어 그것을 딸 생각을 안 한다. 운명이 좋은 사람은, 아니 운명을 고치는 사람은 아주 새롭게 열심히 산다. 어떻게? 남의 눈에 띌 정도로. 그러므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3일 만에 다시 만났을 뿐인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는 뜻이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역동적으로 살아야 운명은 문이 열린다. 그래서 생긴 말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다. 내 경우 40년 혹독한 운명을 겪고 스스로에게 미래는 어떨지 물었다. 내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뜻이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혹독하다고 내 과거와 지금의 내 모습이 대답하는 것이 느껴졌다. 평생 남에게 피해준 적 없고 죄짓지 않고 살았다. 그럼에도 내 운명은 과거에도 나빴고 미래에도 나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결론이었다. 그렇다. 평범한 행동은 이기적이고 천박하다. 실제로 무언가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 새로움이 없는 인생은 태만하다. 작은 습관으로도 운의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새로운 운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게으름, 패배주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전혀 인간답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운명마저 바꿀 수 있는 존재다. 뭔가 새로운 일을 발견하라. 안 하던 짓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모르는 것을 배우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장점을 하나 더 만들고 뭔가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운명을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 조건이다. 나의 경우
40년을 고생하고 65세에 이르러 운명이 개선되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든 어떤 운명이든 실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강태공은 80세에 이르러 겨우 빛을 보고 세상에 나섰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뉴턴이 정리한 운동 제3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우주에 존재하는 사물에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한 결과를 그 사물이 대가로 돌려받는 법칙이다. 로켓은 가스로 공간을 밀어내고 배는 스크루로 물을 밀어내며 사람은 한 발로 땅을 밀어낸다. 그렇게 공간은 로켓을 앞으로 밀어주고 물은 배를 밀며 사람은 다음 걸음을 내디딘다. 운명은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인 힘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화산 폭발, 지진과 똑같다. 그러니 괴상한 점괘에 기대어 흔들리기보다 내가 만든 근거가 운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다. 자기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운명을 깨닫는 첫 걸음이다. 좋은 운명은 반드시 밝은 곳에 깃든다. 지금 가난하다고? 신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운명이 굳건해진다. 공자가 말한 인, 의, 예, 지가 있더라도 신이 없으면 모든 덕목이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조금씩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한다. 내가 손해본 만큼 남을 이롭게 했으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말이 천박하면 신분도 천해진다. 무엇으로 내 운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말조심부터 하라. 유난히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나 자연스러운 곳에 행운이 있다. 오해란 자연스러움에 가장 반대되는 억지스러운 행위다. 생존을 위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지난날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저 오늘 하루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좋은 행동을 하나 더 만들면 그만이다. 새로운 거 하나 더 해보면 그만이다. 그렇게 써야 할 운명이 다 소진되면 마침내 인생도 끝난다. 즉, 새로운 운명이 있는 한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다. 삶이 어제와 같다면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주어라. 그래야 하는 것이 재밌고 또 새로운 운명, 더 좋은 운명이 찾아온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